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2014년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대하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5명의 20대 젊은이가 렌터카를 타고 질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방과 관련된 2가지 법안을 소개할 텐데요. 이 앞서 전해드린 이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선 병역법 개정안,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0여 년의 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 졸병 국회의원에서 고참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저서에서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여의도 졸병된 장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고참이 되신 건지 그간의 의정활동의 소회와 더불어서 올해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5년이 지나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돌아보면 미숙했던 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보람도 이제 몇 가지 찾은 부분들이 있는데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네. 작년도에는 그 지뢰 피해자 특별 지원법을 만들어서 11년 동안 끌어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종결해서 지뢰에 의해서 피해 보신 분들 한 300분이 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위로는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도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작년도에 얼마나 국방 분야에 사고가 많았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기여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도 또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이 군과 관련된 사고가 터지면은 훨씬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으세요. 자식들 같죠, 저는. 예.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오래 하고 평생 동안을 20대 청년들을 상대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특히나 의원님께서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의 복지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 그 개정안 입법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네.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노동부 장관이 그 일반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에 교통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 네. 하고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게 있습니다. 네. 예비군들도 예비군 훈련 동원을 받기 위해서 올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여기도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이 입대할 때 네.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이것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입대할 때와 또 전역할 때 네. 이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입대가 완료될 때까지 그 예. 전역 후 귀가가 완료될 때까지를 예. 책임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병역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이제 개선점을 지금 요약을 해주신 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06 보충대가 없어졌습니다만 보충대에서 일괄 이동시키지 않죠. 이제는 바로 입대할 부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로 이제 306 보충대가 없어지면서 네. 신병 교육대를 가지고 있는 사단까지 네. 본인들이 직접 입대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306 보충대가 의정부에 있었으니까 예. 의정부에서부터 사단까지 가는 것은 국가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젠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그럼 본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이러한 취지에서 이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입영 전날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약간의 술을 하거나 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장, 보호가 될 만한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시행령이 이제 작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행령이 작업이 되는데 어느 구간을 할 것이냐. 구간에 대한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상공육보충대 의정부까지 했으면 네. 거기서 사당까지 가는 걸 국가가 책임졌는데 예. 아니면 집에서 출발부터 모든 것을 다 되느냐. 책임질 거냐. 그러면 네. 하루 전에 하는 것도 책임질 거냐. 아하. 시간과 거리, 장소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자는 입대하게 될 장정. 그렇죠. 그리고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거는 시행령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하루 전에 저 멀리 있는 부산에서 네. 서울에 올라와서 자고 가려고 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구간 하루 전에 그거 진짜 이거는 애매하네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네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것도 이제 여기다 넣으려고 했으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으셨을 때 최초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의원님들도 다 찬성했습니다. 찬성해서 좀 더 정부 안도 들어보고 네. 정부도 당장 동의하는데 이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시겠죠. 부담을. 네.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것도 구체화된 것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차적인 논의만 하고 다시 정부가 거기에 대한 좀 더 생각을 하고서 이번에 이제 한 2월 달 정도 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병역법 개정안의 뭐 실효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일단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줄어들 수 있고 또 형평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근로자들 출퇴근도 그럼요. 하는데 네. 예. 그다음에 예비군도 하는데 예. 현역 하물며. 장정으로 징병에 의해 명령에 의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가 지금 책임을 져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좀 늦은 감도 있군요. 예.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처리 전망도 밝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 의원님들은 네. 거의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여야할 것 없이.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18일에 발의를 하셨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입니다. 요 개정안을 내시게 된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연합사가 1978년도에 창설되고 나서 네. 연합사가 우리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는 일제 관여하지 않은 네.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을 제가 국방위원이 돼서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일반 증인으로 부른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냐 하면 연합사 사령관은 미 의회에 네.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와 세출소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 우리로 말하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서. 근데 우리는 네. 연합사에 있는 연합사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르려면은 일반적인 신청해서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기관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럼 여태는 단 한 번도 피감 기관이었던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합사인데 미국 측에서는 이 연합사가 국정감사 때 나와줘야 되고 뭐 아까 세출소위원회라든가 미 상하위원회 네. 군사위원회 예.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가 어떻게 네. 보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연합사라고 하니까 네.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우리 정부 기관이라고 보지 않는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법리적인 검토까지 다 했는데 예.
우리 국회에서도 네. 입법처에서도 이건 타당하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입법 발의를 하면서 야당 의원도 우리 국방위원 중에 3분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왜냐하면 연합사가 한국과 미국의 미군이 같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지 이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의 예산을 쓰고 우리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우리의 국회에서 어떠한 아무것도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으로나 여야 없이 동의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군인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인의 표현이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예. 민간인에 대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어쩐지 군과 관련된 명칭을 들으면 왠지 잘 몰라야 될 것 같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고라는 인식이 있어 왔거든요.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미군과는 어떤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뭐 수평 관계에서 5대5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분야에 따라 다른 건지 그런 것들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많이 하는데 있죠. 예. 사실은 그 환수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 전쟁을 치룰 때 네. 미군이 와서 예. 물론 외국에서 이제 유엔군 산하에 16개국이 와서 함께 작전을 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15개국은 철수하고 네. 미군만 남아서 예. 이 미군을 가지고 만든 게 연합군인데 네. 이 연합군을 지휘할 부대를 연합사령부를 만든 거죠. 아하. 예. 78년도에.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만 그걸 책임을 져라. 이게 평시에는 한국군은 한국에서 모든 작전하겠다. 예. 그래서 전시에 전쟁이 나면 그 지휘하는 책임이 연합사령관한테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연합사령관은 대한민국 대통령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고 또 미 대통령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 대통령의 합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전략 지시라는 걸 만듭니다. 아, 예. 양국의 합참 의장이 전략 지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네. 요번에 방어를 할 때 어느 선에서 방어해라. 아하. 공격하면 어느 선까지 올라가라. 예, 예.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작전의 책임을 한결 져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략 지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한미 이 연합사에 근무하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작전 운영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네. 그냥 일방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고 네. 합의한 것을 동의했을 때 그때 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작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연합사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미군과 한국군이 있고 그 네. 밑에 참모들은 50대 50으로 편성돼 있는데 네. 이건 분명하게 거기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인사권 네.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것은 한국의 책임이고 네. 미국의 군에 대한 것은 미국의 책임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그럼 피감 기관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소홀했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 아,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셨던군요. 국정감사를 그동안 받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는 마치 치외법권 지역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있잖아. 아유, 뭐 미국이 하는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시 작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국회가 관여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하, 있고 예. 왜냐하면 거의 다 비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업무를 하더라도 국회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지원할 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네. 우리가 결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하고 심의도 네네. 해야 될 필요가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에 관해서 결산, 감사, 심의 같은 것들이 뭐랄까 객관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잘 안 됐을 수도 있네요. 국방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준 항목과 예산 총액은 있지만 네. 구체적인 건 저희가 한 세부 번도 항목들. 따져보질 않았죠. 아하. 그럼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돈이 잘 네. 쓰였는지 봐야 네. 되고 또 부족한지 남는지 네. 또 이게 정말 연합사를 창설한 목적에 돈이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따져져야죠. 그렇군요. 우리가 미군들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열심히 따지면서 그 연합사가 함께 쓰는 것은 안 따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국정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회의 몫을 정확히 하자는 데서 이번에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그렇군요. 것으로 봅니다. 군 내에서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작 연합사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면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반응일까요? 뭐 정서적으로 네. 국회가 관여한다면 좋아하는 조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연합사도 아니 우리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간접적으로 하죠.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아,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도 들으시겠어요? 아, 아니 듣죠. 한의원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야. 뭐 이런 말씀도 듣지 않으셨을까 싶긴 저는 항상 한데. 아군입니다. 네. 어떻게 처리 전망에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잘 순탄하게 될까요? 이것도 야당 의원 중에서 세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아, 예. 같이 입법 발의까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돼서 제가 네. 봐서 이것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가 연합사의 한국군의 측면을 피감 기관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미국 그렇죠. 쪽은 관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 의회가 우리 한국군 부사령관을 부르지 않는 거와 똑같이 우리도 연합사령관을 부르지 않죠. 네. 또 의원님 지역구가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야말로 접경 지역이고 또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또 포진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또 다른 코너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풀어드려야 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지금 물입니다. 물이요? 지금 금년도에 접경 지역의 강우량이 작년도 강우량이 예. 평년도의 50%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주 갈수기에 처했기 때문에 네. 물이 부족해서 먹는 물까지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하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종점이거든요. 네. 북한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종점까지 가는 버스의 승객은 몇 명 안 되지 잘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길을 뚫으려고 해도 그 길을 뚫러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네. 안 뚫러주고 아, 뭐 이러다 보니까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또 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네. 또 지역 전체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네. 농토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지만 인구가 모자랍니다. 네. 의외의 말씀을 식수가 지금 부족하다. 우리 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지금 물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식수 또 일거리 이런 현안들을 또 잘 풀어 나가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입법 계획 곧 마련하실 입법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국방부가 좀 더 좀 폭넓게 우리 군의 밑에까지 이번에도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런 거 하면서 좀 확대해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국방부 공무원들은 국방부에서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공무원을 한 명도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국방부만 근무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상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확대해서 네. 부대에도 근무할 수 있는 걸로 좀 가야겠다. 군무원 형태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서. 군무원은 또 국방부를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거죠. 아하. 상하 기관 간에. 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인 영역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선진화시켜서 가야 될 네.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서 이제 뭐 제가 법보다는 지역에 이제 그런 SOC 사업이나 또 예산 확보하고 네. 이런데 이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직업 군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도 많고 특히 뭐 여성 군인에 지원하는 20대 여성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군 내 선진화의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또 더불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당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합리적으로 가야 되겠다.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근본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좀 풀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군인 연금에 대해서는 좀 차후로 미루겠다 했는데 군인 연금도 사실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직장보다도 힘들고 또 필요시에는 이제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 연금을 공무원 연금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또 활발한 의정 활동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